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세무사 이수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썸네일을 보시면은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 유상증자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영상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존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려는 분들이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신설법인 이런 게 아니고 기존 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법인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법인이니까 이 건설업을 위해서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겸업사업자 최초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자본금을 계산하고, 신규 등록할 때는 자본금을 계산해서 그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진단자한테 의뢰해서, 자, 그러면은 저희 진단자는 기업진단 지침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를 이제 기존의 사업을 계속 하셨으니까 재무 상태표가 뭔지 이해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의 지금 여러분들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 재무상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도대체 건설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자본이라고 써 있는데, 요 자산을 건설업 자산으로 바꿔주고, 부채를 건설업 부채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자본이 건설업 자본금으로 바뀌는데, 과연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에 납입자본금이라는, 자본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납입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이 있고,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 있는데, 자, 이때 납입자본금을 과연 증자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 실내건축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인테리어업을 건설업 등록 없이 하시다가 지금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을 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하는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계설비 공사업을 등록하려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을 하는데 금속 구조물 창고 온실 공사업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 모든 케이스에 동의를 하니까 저는 업종을 인테리어업을 하시다가 실내건축 공사업을 등록하는 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고, 지금 기존에 요거는 법인이고 주식회사라고 하겠습니다. XX 인테리어 이렇게 돼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건설업을 등록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만약에 5천만 원의 납입자본금,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등기할 때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등록기준 자본금이 이 1억 5천만 원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납입자본금이 지금 기존에 5천만 원인데 이 1억 5천만 원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자, 이거는 전부 무시하고 1억 5천만 원을 새로 증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요거를 인정을 해주고 1억만 추가로 증자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지금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 요 케이스에서는 기존의 납입자본금이 2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니까 요
증자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무슨 말씀입니까? 이 2억 원은 전부 건설업을 등록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납입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이거는 별개고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1억 5천만 원을 증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위에 게 맞느냐 밑에 게 맞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있든 2억 원이 있든 10억 원이 있든 무조건 1억 5천만 원 이상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기존의 납입 자본금을 활용하고 그 차이 나는 부분만 5천만 원인 경우에 1억 그리고 2억인 경우에 차이 나는 부분이 이게 더 2억 원이 1억 5천만 원보다 더 크니까 증자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외는 물론 조건이 있겠죠. 까다로운 조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원칙은 무조건 1억 5천만 원 또는 2억 원을 증자하는 것이고 예외는 증자 없이 또는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증자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기업진단 지침이라고 했으니까 자, 기업진단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요 29조에 의해서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을 하는데 자, 1항은 납입 자본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2항은 실질 자본금인데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볼 겁니다. 자, 납입 자본금 요건은 1항에서 규정을 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경업 사업을 영위하는 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업종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 대상 업종에 납입 자본액을 보유해야 된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납입 자본액을 보유해야 됩니다. 뭐에 따라? 진단 대상 업종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기계설비공사업도 1억 5천만 원, 만약에 건축공사업으로 하겠다 3억 5천만 원의 납입 자본액을 먼저 보유해야 됩니다. 실질 자본은 아직 얘기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호 보시면은 회사가 자,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하는 경우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까처럼 2억 원 이것처럼 이미 보유하고 있고 다만 죄송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금액 그 금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 대상 업종 자 건설업을 위해서 유보하는 경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납입 자본금도 납입이 돼 있고 그 금액만큼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익잉여금도 있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유보해라. 유보라는 건 뭡니까?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당받아 갈 수 있는 주주분들이 배당받아 갈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유보한다라는 건 회사에 그대로 놔둬라. 배당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배당을 하면 회사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내에 유보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호와 2호에 의해서 원칙 자본금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해야 되고 예외 이미 납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그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이익잉여금을 유보해서 납입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자, 하나씩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부터 보실까요? 원칙을 보시면은요. 자,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자, 요거 교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링크 남겨 놨으니까 그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게 화면이 혹시 글자가 작더라도 제가 집중해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납입자본금 요건 원칙 해가지고 자 지금 집안조성 포장공 사업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칙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이 회사 요게 지금 BS를 보니까 자본이 이미 1억 5천만 원이 있고 이익잉여금도 2억이 있어요. 그래도 원칙은 뭐다? 예금 1억 5천만 원 유입시키고 주주분들이 자기 지분대로 넣고 그 다음에 납입자본금 여기 자본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요게 납입자본금입니다. 요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증가시켜라. 이게 유상증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상증자를 보니 이거 예외 아닙니다. 무상증자도 예외입니다. 자, 무상증자를 보니까 자본금,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상하게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2억 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냐면은 잉여금이라는 거는 뭔가 이익을 봐서 회사에 남아있는 돈인데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이 회사 운영을 잘해서 발생시킨 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거고 자본잉여금은 이 회사와 회사의 투자자인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액면 금액 10,000원짜리 주식을 신주를 발행하면서 여러분들 주주분들이 이거를 2만 원에 만약에 인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럼 10,000원 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영업 활동으로 생긴 게 아니고 회사와 주주, 투자자 간의 관계, 거래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잉여금들이 쌓여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과거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뭐요? 돈이 그만큼 예금이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과거에 들어와 있던 이력을 캐시를 해가지고 자본잉여금이 2억 원이 있는 걸 보고 아 여기에서 자본잉여금 중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증자를 해볼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면 제 동영상들 찾아보시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어떤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걸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돈이 과거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돈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 요 자본잉여금에 있는 2억 원 중에 1억 5천만 원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정 과목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결과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 없고 여기 있는 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아까 29조 1항 1호에서 유상 또는 무상증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상증자 아닙니까? 무상증자에 의해서 아 여기 1억 5천만 원은 집안조성 포장공 사업을 위한 납입자본금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저 보시면은요, 원칙 세 번째인데, 요거는 자본잠식인 경우에, 자본잠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쪽이 자본이지 않습니까? 자본이 영업을 계속 손해를 봐가지고, 자,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2억 원이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0.5천만 원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만약에 건설업 집안조성 포장공 사업을 등록하려면은 그냥 요 원칙으로 가서 만약에 유상증자를 뭐 무상증자 당연히 못 하겠지만 유상증자를 할 때 1억 5천만 원 넣고 1억 5천만 원 유상증자하고 이 구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자본총계가 1억이 들어왔으니까 1억 5천이 들어왔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없애는 것도 추가로 증자를 해라. 그래서 지금 요 예를 들어놓은 케이스에서는 추가 1억 5천 집안조성 포장공 사업 추가 5천만 원 자본잠식 해소해서 총 2억 원의 예금이 들어오고 자본금 납입자본금이 2억 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 원칙. 자,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데 이 예외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외가 중요한 거거든요. 원칙대로 하려면은 이 영상 굳이 저한테 오셔서 찾아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예외. 자, 그 어떤 경우에 납입을 면제해 주느냐라고 보면은요. 자, 케이스 1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 이쪽에 자산, 부채 있고 이 회사가 무슨 일인지 자본금이 이미 1억 5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뭐 제조업을 하든 아니면은 무슨 사업을 하든.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2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29조 1항 2호에서 예외적으로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죠? 이미 납입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납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 금액 이상의 이익 잉여금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보 배당하지 마라. 이익잉여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이익잉여금을 앞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유보하겠습니다라고 결의서를 붙이면은 이 상태로 그냥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 실질자본금 얘기
안 했, 제가 예금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요거는 납입자본금 얘기입니다. 예금, 실질자본금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 납입자본금 요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럼 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본금이 1억 원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본금이 1억 원이 있으니까 이미 1억 5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5억 원을 추가로 증자하면 이미 1억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증자를 해야 되는데 7천만 원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0.5억 증자는 안 되고 1억 5천만 원을 증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 5천만 원을 증자해서 1억 5천만 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7천만 원 있으니까 7천만 원은 유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이나는 8천만 원만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럼 8천만 원을 증자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 5천만 원 증자한 게 있으니까, 그쵸? 일관성이 없네요. 0.8억 을 추가로 증자를 해야 되는데 5천만 원 증자한 게 있으니까 5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결국에는 8천만 원을 증자를 함으로써 납입을 7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7천만 원을 면제받기 위해서 8천만 원을 증자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케이스 3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도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구조라면은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고 잉여금이 5억 원이 있으니까 요건이 다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회 또는 주총에서 유보만 하면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미 납입돼 있고 이익잉여금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유보하겠다라고 이사회 또는 주총에 결의를 하면은 이 상태로 납입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 회사를 보니까 이미 정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여러분들이 정기공사업도 건설업과 똑같이 1억 5천만 원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요건 똑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1억 5천만 원은 어떤 수를 써도 건설업 자본금, 건설업의 납입자본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자 면제가 안 된다. 결국에는 이익잉여금에 얼마가 있든 증자를 하셔야 된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셔서 1억 5천만 원 예금 넣고 플러스 1억 5천만 원 자본금 유상증자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기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정기공사업과 만약에 집안조성 포장공사업을 겸업한다, 두 개를 다 한다 그러면은 납입자본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3억 이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케이스 한 단계 더 나가서 자본금이 2억 5천이고 이익잉여금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2억 5천을 가만히 보니까 1억 5천만 원, 이 회사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했으니까 전기공사업을 위해서 납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0.5억 원은 죄송합니다. 1억 원은 추가 1억 원은 뭐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거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익잉여금도 2억 원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증자를 5천만 원만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익잉여금도 1억 5천만 원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 이상 있으니까 요거로 나머지 1억은 증자를 면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전액이 증자가 면제될 수도 있고 일부 금액만 증자가 면제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익잉여금과 또 다른 업종을 건설업 외에 다른 등록해준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어찌됐든 조건만 성립하면은 유상증자 없이 등록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예, 물어보는 방법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무료 사전진단 신청 안내 이렇게 자료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증자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은 얼마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편에 말씀드릴 실질 자본금 어떻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상증자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